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김원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융합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 어떤 분들일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한국언어문화전공 주임교수로 있고 출판부장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력으로는 자연어처리연구소 연구소장과 기술이사를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학회 이사, 그리고 지자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에 놀라고 감동합니다. 라는 한강 작가의 수상소감이 있었습니다. 이 중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언어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언어문화전공에서 이 언어라는 것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처럼 소설을 창작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우리에겐 이것 말고도 매우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나니까 또 나라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즐거운 전공생활, 진로는 다양하다라는 워딩으로 전공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실까요? 한류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겐 일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한류 때문에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한류를 넘어서서 한국어 자체에 대한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심이 생겼고 또 한글이라는 글자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에 그 미적이고 디자인적인 가치에 찬사 보내는 예술가들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또 AI와 관련된 분야인데요. 프로그래머가 아닌 내가 AI를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생성형 AI를 쓰면서 생각을 다듬어 가면서 물어보고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좀 더 좋은 답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나라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중요해 라는 나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알려주면서 내가 AI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AI를 나에게 맞춰 훈련하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어 모델로 AI를 훈련한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겠죠. 문해력과 소통 관련된 분야도 있습니다. 사흘내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특정한 세대의 문해력 문제가 사회적 소통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걸까요? 그리고 심각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K 콘텐츠 관련해서도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상을 타는 작가에게만이 아니고 연예인 팬덤, 예를 들어서 BTS 팬들에게는 아티스트와 함께 이야기가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연예인과 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는 소주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방법이 BTS 성공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광고를 보실 때도 그 스토리 괜찮네 라고 하면서 즐기실 수도 있고 게임을 해도 모든 것의 생명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에 흡인력이 없으면 그리고 지루하면 어떠한 컨텐츠든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한국어 전문가가 되는 게 우리 전공의 목표인데요. 한국어 전문가는 이런 일들을 너끈하게 해낼 수 있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모범적이고 정규적인 삶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내 안에서 비전과 재능을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포텐셜을 터뜨릴 그런 타이밍입니다. 다음은 전공 속의 세계가 주목하는 K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K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뭐 K뮤직, K푸드 해서 모든 한국적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계 2억 명 이상이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은 우리 전공에서 배우는 과정의 연장이기도 하면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국가대표처럼 외국인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또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내 삶의 외연을 넓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AI 정보 처리 전문가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써보시면 영어로 물어보면 AI가 답을 잘 하죠. 이에 비해서 한국어 문답은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걸까? 아니면 한국어 자료에 훈련이 덜 되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생성형 AI를 훈련하는 최고의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영어다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한국어죠. 한국어가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또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심에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능력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또 언어 치료 관련한 필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어 관련 장애 진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발달이 어려운 분들, 그렇거나 아니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자녀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아지고 점점 더 세심하게 자녀 상태를 살피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런 해석이 더 타당하겠죠. 한마디로 병원에 더 많이 가니까 진단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병원의 중요한 인력이 되고 관련 전문 병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토리텔링 관련된 분야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이야기 수출국이다 라는 말은 자주 들으실 겁니다. 창의적인 컨텐츠들이 참 많은데 여기 스토리텔링 분야가 또 바로 우리가 잠재력을 터뜨릴 장소입니다. 그간의 문화적인 성취에서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또 스토리텔링 관련된 창작 도구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관련된 분야도 참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한국어 전문가와 소통 전문가랑 관련해서 우리가 문해력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무슨 현상일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즉 언어 정책 관련 논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소통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 언어문화 전문가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우리 전공의 긍정적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공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가장 중심에 두는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 요구 분석을 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하실 때 우수 인증 마크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런 교과목이 있는데요. 우리 전공에는 5개의 우수 인증 교과목이 존재합니다. 또 강의 우수교원으로 상을 받은 교수님도 계시고요. 창작 실습이나 과제 같은 커리어 관리는 제가 뒤에서 실제 강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융합대학 내에서 안정적인 취업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률도 궁금하고 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진로 및 취업이라는 부분에서 그래프 실제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넘친다는 말로는 부족한 한국 언어문화 전공 분위기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은 전공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라는 부분이 있고 문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세부 영역을 활성화하는 게 우리 전공의 목표고 각 분야를 언어정보 분야, 그리고 문화기술 분야, 리터러시 분야의 세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모든 세부 영역에서 이제 교육은 현장성이랑 실용성이 강화되어야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모든 강의에서 여러분들 커리어 로드맵을 관리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 전공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전공에는 어떤 교수님들이 계신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원경이고요. 예, 언어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써봤고요. 장혜정 교수님은 희곡을 전공하고 드라마도 전공하고 계십니다. 공연 예술계에서 실제 비평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김중신 교수님은 국어교육 전공이고 문학교육의 대가다라고 하는데 정말 문학교육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송민규 교수님은 현대문학 전공이시고 현재 시인으로 그리고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송선영 교수님은 컨텐츠 전공하신 컨텐츠 전문가로 문화 컨텐츠나 스토리텔링 관련된 전공을 담당하십니다. 실제로 만나보시면 참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공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유형의 전공 트랙에 기반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커리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전공 경쟁력도 강화하고 복수 전공도 용이하게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면서 졸업까지 커리어나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 트랙 유형은 트랙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평 교과 과정의 구성 부분입니다. 이수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트랙 공통 교과목이 있고 또 트랙별 교과목이 있습니다. 트랙 공통 교과목은 모든 전공에 가장 앞서서 1학년에 배우는 그런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하기 전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그런 교과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트랙별 교과목은 지금 사회적 흐름에서 이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류의 교과목들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고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교과목들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생성형 AI와 한국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나 광고 언어, 출판과 편집 같은 과목들이 신설 과목입니다. 트랙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언어 정보 영역인데요. 우리 언어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융합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분야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고 여기에는 한국어 정보 처리, 언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분야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언어와 문화 정보, 언어 기술을 심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문화 기술 영역인데 우리 문화에 기반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한 가지 소스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그런 류의 스토리텔링도 있고 또 우리가 게임이나 드라마 보시면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선택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릅니다. 광고 언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창작 도구도 활용해보고 동영상이나 게임 같은 것의 스토리도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리터러시, 문해력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풀이의 핵심은 문해력인데요. 이걸 강화하는 분야죠. 그래서 언어 정책이나 또 우리 언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이루는 것은 설득,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또 L2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을 가르치는 그런 분야이고 또 언어 발달, 또 창작 비평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그런 분야도 우리 트랙 3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과 과정 중에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는데요. 한국어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려면 겉으로 보기에는 재미있고 속으로는 또 꽤나 알찬 그런 교재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 직접 한국어 교재도 만들어 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도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교재를 보면 우리 드라마나 문화, 대중음악의 가사 이런 것들에 착안한 교재가 많고요. 또 현재 한국의 트렌드가 뭐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코너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현재 가장 핫한 이템은 뭘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수업 예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예시는 빈도를 분석을 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뭘까? 아니면 현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은 뭘까 하는 신문 기사를 작성을 해보는 그런 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뉴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생성형 AI를 평가해보는 과제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사용 예를 지금 들어 놓았는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정말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새롭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그런 수업 예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경험이죠. 다음은 우리 이수체계도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균형 있게 안배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무엇보다 언어의 가장 주된 기능은 설득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설득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래서 1학년에 설득화법 관련된 과목을 2번의 동일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트랙이랑 학년 안배에서 2, 3학년에는 각 학기에 트랙당 2개씩 6개 과목, 그리고 4학년에는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기로 구성했습니다. 문법론이 유일하게 1과 2의 과정이 함께 있는데요. 심화 과정 통해서 한국어 문법론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공에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어 문화교육원은 수원대학교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참관도 있고 또 취업 동아리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언론사 취업, 또 인터뷰 기법 이런 것들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나라나 혹은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분들, 간단하게 외국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가르치는 분야와 관련해서 재학 중에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학위를 하나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즉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걸 국립국어원에서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 관련해서 한국어 인터뷰, 또 글쓰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강도 학생들 요구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공인들이 소속감도 가지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입니다. 우리 한글날 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전공에 소속된 분들뿐만 아니라 수원대 전체 재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플랫폼 같은 걸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퀴즈도 낼 수 있고, 성대한 시상식도 하고 그런 즐거운 그런 행사입니다. 또 현장 중심 특강들을 많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술제가 있는데 이것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졸업생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또 학생들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현재 뭐가 가장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강화 부분이 저희 전공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학예 연구자로 계시는 분, 또 외국인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피라이터들을 초청하는 그런 특강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로 및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자료입니다. 대학에서 커리어 관리를 잘하고 좋은 취업처에 취업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 대학 취업처에서 공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전공하고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결과치가 꽤 보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취업처도 대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국립국어원이나 아니면 대학교, 어떤 대학교에 우리 전공과 관련된 그런 학과들, 글쓰기 과정, 또 외국인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 센터들도 많이 있고요. 국어 전문 학원과 관련된 이런 분야들이 전공을 살리고 비전이 있는 직장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시는 언론과 관련된 언론사, 출판사, 문화기업, 공무원 직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취업 분야를 트랙별로 정리를 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랙 1, 2, 3 각각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는데요. AI 서비스 기획, 날리지 베이스 관련된 것들, 한국어 전공 교수자가 트랙 1, 그리고 트랙 2는 컨텐츠 기획이나 서비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러, 카피라이터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시고요. 세 번째 트랙은 언어정책과나 한국어 사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들, 언어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공은 결국 사회와의 인터페이스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또 다양한 LLM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 평가 과제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어과 학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수요가 항상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이고요. 대학원 진학해서 좀 더 전공 심화하는 과정 있습니다. 자격증에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을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관장하는 자격증이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관련된 자격, 그리고 컨텐츠 제작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요. 언어치료사, 언어 발달 지도사 이런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 내에서 취득 가능한 그런 자격증으로는 독서 논술 지도사가 있습니다. 취업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업률 설명이 좀 더 와 닿으실 수 있도록 졸업생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공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선배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해당 분야에서 또 촉망받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 서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대학교에서 국어학을 전공하며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제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는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어학에는 형태론이나 통사론, 의문론뿐만 아니라 국어사, 방언학, 어휘론, 언어정보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가 포함됩니다. 국어사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부터 우리말의 변화와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며, 우문론과 통사론, 형태론 등은 문장과 단어, 어휘의 구조와 기능, 말소리에 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국어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는 국어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우리말을 연구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형태론과 어휘론, 의의론, 화용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저의 관심 분야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국어학과 관련한 여러 수업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수원대학교에서 제가 4년간 국어학 공부를 한 과정은 이론적 기초에서 심화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으며, 또한 각 학년마다 모두 이론과 실전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 저는 국어학을 이루는 여러 세부 분야 중 제가 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이론적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연구가 우리말에 어떻게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제가 이후 언어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국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국립국어원에 근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어떻게 국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또 대학에서의 공부가 이후 제 개인적인 연구나 직업 활동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를 졸업한 국어국문학과 오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어치료와 언어치료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란 지적인 수준, 기질적, 기능적인 원인, 혹은 환경적이거나 정서적인 요인 등으로 조음이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적인 요소를 개선시키거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의사소통 장애의 선별검사, 의사소통 장애의 진단 및 평가, 언어치료 및 중재, 가정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의사소통 장애는 무엇일까요? 언어치료사가 담당하는 의사소통 장애의 유형으로는 언어발달장애, 단순언어장애, 조음의문장애, 실어증, 운동말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다문화 가정의 언어교육, 방언의 교정, 이중언어 사용자의 언어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의사소통 장애 유형 중 언어발달장애, 단순언어장애, 조음의문장애, 아동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세 유형은 제가 학부 때 배운 국어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배운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화용론을 발판 삼아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아동들을 만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취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치료사들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언어치료센터뿐 아니라 병원, 학교, 복지관, 어린이집,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평가가 아닌 과정에 몰입하라고 합니다. 평가는 나중 일이고 과정은 현재의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언어, 인간,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이런 글자들로 시작한 우리 전공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잘 도달해 있기를 바라봅니다. 입학과 함께 커리어 로드맵을 점검하면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갑시다. 학교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